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제주 핵심 공약을 알아보는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후보의 제주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질의 받아본 이재명 후보의 제주 핵심 공약, 이제 5대 공약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내놓은 게 탄소 중립 선도 지역 육성입니다. 근데 이걸 첫 번째로 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본격화되어서 사실은 기후는 이제 인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것을 제주가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우리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풍부한 바람과 또 풍부한 햇빛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설비량의 한 26%, 발전 용량의 18% 정도를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제주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네. 추진 계획을 보면 에너지원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분산 에너지 특구, 또 에너지 고속도로 정착 등이 있는데, 근데 이게 대통령 임기 내에 다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제 추진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임기 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풍력도 이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력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 판매하려면 이제 해저 케이블처럼 그 광역 선로가 필요한데 그 선로들 확보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분산형 에너지 특구인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분산형 에너지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큰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200메가와트, 1기가와트 하던 것들을 10kW, 500kW 이렇게 이제 단위로 줄여서 생산되어진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한전이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발전하고 있는 발전사들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관련 기업들 육성이 매우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관련 공약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나 판매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형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분산형 에너지이고 분산형 에너지가 과거처럼 전국에 발전소가 몇 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도의 태양광만 해도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만. 아마 조만간에 이제 3만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사업자들을 연합해서 이제 전기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모델 구축, 그러면서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조직이 설치가 될까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7개의 특행기관이 이제 제주도로 이전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전되었는데 실제 이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적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특행기관으로 이전되었던 것들을 하나의 이제 차관이 청장으로 하는 기관 형태를 제주도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해양항만청이라든가 도로관리청, 이런 노동청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청으로 묶어서 행정지원청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고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 특별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어진 것을 이제 정상화시켜 놓겠다라는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제주에 오기 전에 남부 수도권 조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또 내놨던데 여기에 제주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남부 수도권 그 구상 실현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요. 그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남부권의 경제 수도를 하나 만들겠다. 그 남부권이 어디냐? 영남, 호남, 제주를 합쳐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 한 2천만 명까지를 좀 대략적으로 봐서 네.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서 일을 해보자. 이런 구상이고요. 이제 그런 구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남부권에 묶어두자 이런 구상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공약인 것 같고요. 해저 터널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공약을 철회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검토 사항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정확한 공약을 겁니까? 철회한 건 아니고 공약을 과대해 본 적이 없고요. 앞서 얘기한 남부 수도권 그 사업을 고민하면서 그런 물류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영남과 호남의 철도 체계를 쭉 갖추고 남북으로는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럼 제주는 이제 해저 터널로 연결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아이디어 단계였고요. 공약화되어지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이제 그 물류 체계 개선과 관련되어진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뭐 해저 터널과 관련되어서도 현재까지는 저희는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다시 제주 5대 공약 중에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을 보면 제주 미래 성장 기반으로 항만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앞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주에 그 초대형 저반이 가능한 크루즈 저반이 가능한 신항만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난개발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국가 인프라 확충이라고 제시한 이유는 앞서 얘기한 이제 행정지원청과 관련되어진 데인데요. 지금 이제 제주항의 실질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균형발전특별회 균특회계라고 하는데 균특회계 내에 제주 계정을 인 경우는 항만에 돈을 쓰게 되면 도로 예산을 못 쓰고 다른 분야 예산을 못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이제 항만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국가가 개발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이제 항만 인프라 확충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공간 안에 그냥 이제 항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양 문화 플랫폼이라든가 뭐 이제 크루즈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인데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이걸 또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밝히셨어요? 예, 이제 청정한 제주, 그 지속 가능한 제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발생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발생되어진 쓰레기라도 재생으로 잘 쓰게끔 하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한 제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 보존 기여금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경 보존 기여금은 앞서 그 첫 번째 공약인 탄소 중립 선도 지역의 재원 방안으로도 제시가 됐었는데 그럼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제주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재원 마련의 근간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경 보존 기여금이라는 것은 관광 개발과 이런 개발 통해서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또 훼손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해야 되는데 네. 그 보존에 방문객들도 좀 기여하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재원으로서 실질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경 보존 기여금에서 되어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 후보가 제주에 왔을 때 국민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서 먼저 시범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연관이 이것도 없고요. 아니고요. 이제 제주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것은 제주가 60만 정도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보려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주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정책 검토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그것의 재원으로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전혀 아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 환경보전기여금 공약을 처음 밝힌 이후에 이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형평성 문제거든요. 어쨌든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환경보전기여금은 제가 이제 법안도 지금 내어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관광이 위축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주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하나와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권을 제약하는 헌법으로 보장되어진 이동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은데요. 관련되어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여금 형태로 함으로써 사실은 헌법적인 문제는 이제 이동권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관련되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거를 이제 제주도에 주고 제주도가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도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째 핵심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워크 투어리즘 성지 조성인데 어디서나 원격 근무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휴양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이제 활성화되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인 경우는 이제 주 4일제까지 도입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어다 보고 그리고 또한 창조적인 산업이 매우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안에서 제주가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지금은 없거든요, 사실은.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제주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인들끼리의 네트워킹도 해주고 또 기업과의 또 회의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만 할 수 없으니 이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 관광의 질적 발전 그러니까 2박 3일로 단순 코스로 자연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안에서 살면서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관광의 이제 패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거라고 가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조건과 휴양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주 지역 5대 핵심 공약,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살펴봤습니다. 나흘의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